안녕하세요. 알고 살자 한국산업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없어지고 생기는 일자리 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조만간 인공지능을 장착한 프로그램이나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벌써 앞으로 없어질 직업은 무엇이며 유망한 직업은 무엇이다 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비즈니스, 금융, 경영, 컴퓨터 관련 일자리는 늘어나고 사무직, 제조업, 건설업 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교체되어 없어지는 일자리도 70%나 되고 8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65% 정도가 현 세대와는 다른 일자리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일까요? 제대로 알아야 국가 차원의 대안도 만들고 개인들은 미래의 직업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혁명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IoT, CPS, 빅데이터, 모바일 등이 결합된 만물, 초지능혁명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도 기술로 지능정보기술이 유력합니다. 지능정보기술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고차원적 판단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계가 독립된 주체로 활동하여 자동화 및 무인화가 확산됩니다. 둘째, 정보 수집, 데이터 분석, 판단, 추론 등 일련의 과정들이 ICT,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통해 실시간 응답하고 반응합니다. 셋째, 딥러닝 등 기계학습을 통해 스스로 진화하여 기계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됩니다. 넷째, 과거에는 보관 활용이 곤란했던 데이터, 생체나 행태 정보, 비정형 정보 같은 이런 데이터들도 기계학습 과정을 거쳐 의미 추출이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술과 산업을 구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그림을 보시면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소, 요리, 육아, 간병 등에 특화된 감성형 가사 로봇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스마트 임플란트, 생체공학 안구 등 신체 일부로 진화하는 체내 삽입형 기기, 수요 예측과 맞춤형 생산으로 효율 극대화 및 불량 최소화하는 스마트 공장, 안전, 에너지, 교통, 오염 문제 등을 스스로 예측 해결하는 스마트 도시,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전반에 고도의 안정성, 신뢰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무인버스, 택시 및 무인물류 상용화, 의류 일체형 웨어러블 기술 등을 통해 초현실 가상체험 및 증강 인간 구현,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1인 제조 시대, 모든 전자제품의 자율 제어로 가사 노동에서 해방, 개인별 유전자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질병 치료.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 기술로 인해 성장 제품군이 다양하게 되며 또한 제조 서비스 융합으로 산업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보시면 자동차의 경우 자율차, 커넥티드카, 전기 동력차, 부품 및 시스템 이렇게 유망 산업군이 변화하게 되고요. 이것이 제조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또 융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주요 산업들이 모두 이렇게 제품 산업군이 다양화되고 서비스업과 융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차원에서는 스마트화, 업무 효율화로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비용 절감과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산혁명과 소비시장의 변화로 자원의 배분과 생산 거점의 재배치도 가능합니다. 물론 일자리 변화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능정보기술은 과거 기계가 진입하지 못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계가 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의 대대적 변화를 촉발함에 따라서 경제,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제조업이, 여기가 제조업입니다. 요 그래프죠. 요 선. 제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가 되면서 제품 연구 개발과 여기입니다. 제품 연구 개발, 그 다음에 판매 서비스가 더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AI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으로 전체적으로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가가치 곡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이동하는 것이죠. 즉 제조업 차원에서는 초연결성 기반의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산업 간 상호 연계 융합, 산업의 디지털화 플랫폼화, 신산업의 출현이 쉬워집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성장 잠재력의 확장과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 국제 경쟁 구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는가, 못하는가는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 때문에 주요 나라들은 4차 산업혁명에 많은 관심과 국가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제조업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신성장 동력 확보,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 혁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실제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증가와 제조업의 구조 변화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대략 5가지 정도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기술적 가능성, 솔루션의 개발과 적용 비용, 노동시장의 역동성, 경제적 혜택, 규제와 사회적 수용성,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결국 이러한 요소들을 사회적 합의 속에서 어떻게 일관되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간, 기업 간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규제와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데이터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운용하고 가공하는가에 따라 부가가치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한국의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데이터를 운용하고 가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의해 불가능합니다. 실명의 데이터를 익명으로 가공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데이터의 유통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적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은 국가 전체가 가진 정보를 가공, 활용할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윤리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해 생명과학 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 규제의 중심에 생명윤리법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법과 생명윤리법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법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며 국민들 개개인의 앞날이 걸린 문제입니다. 경제구조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할 상황에 놓인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사회의 여러 이해를 수렴하면서 개인, 기업, 이해집단, 연구집단, 정부의 자기 역할에 맞는 생태계 구축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알고 살자 한국산업 3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는 산업정책이 없다는데 무슨 소리야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